네, 이번 기사도 약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30초 안에 듣다가 나갈 것 같긴 한데 댓글 쓰러 일단 조선비즈 기자고요. 조선비즈 기자들은 아마 저에게 댓글 다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업계의 이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상당하고요. 16%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조선소 노조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부분과 함께 특정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굉장한 대우를 잘해주고 있다는 소위 빨아주는 기사를 이제 조선비즈가 썼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헤드라인에 낚여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중공업 노조를 까고 이제 현대중공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홍보성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그거는 차치해두고 해당 노조가 왜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판했느냐, 주장은 이제 뭐 솔직히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비판이랑 너무 유사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결국 그 피해는 내국인 근로자, 우리 한국인이 고스란히 떠안는다. 그러니까 자국의 언어를 이제 못한다는 점을 두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판하는 건 해외에서는 일단 전형적인 인종차별로 두기 때문에 해외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공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소재라서 이런 거는 오히려 반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더 영리한 방법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자국 언어가 서툰 그러니까 외노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방법은 고용 과정에서 일단 내국인 채용을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요거로 이제 법제화를 합니다. 뭐 제가 있던 호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해당 업종에서 한 달간은 내국인 고용을 먼저 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채용이 안 됐을 때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외국어 레벨을 조건을 둡니다. 그러니까 취업 비자 자체가 그런 어떤 직업별로 그 스킬 레벨을 두는 거죠. 스킬이야 당연히 뭐 자격증으로 나오겠지만 그 자격을 따기 위한 뭐 대학을 들어갈 때 그 해당 영어 레벨 뭐 소위 말하는 IELTS나 뭐 토플 점수 그런 걸로 일단 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정도 영어 실력을 쌓았다는 거를 증명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외국인 근로자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한국인 근로자들이 그 노조에서 주장하는 어, 영어 못한다, 아니 한국어 못한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되니까 공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면 인종차별이 돼버리니까 아예 영어 레벨이나 채용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법제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했지만 이렇게 뽑아놓고 이제 외국인이 자국어를 못한다고 불편해한다는 소리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해요. 너 영어 좀 해야겠구나. 너 영어 공부는 좀 해야 된다. 너가 아무리 뭐 영어 공부 뭐 소위 IELTS 좀 했다고 해서 너 지금 의사소통의 전문적인 용어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긁긴 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건 진짜 고전적인 인종차별 행위라서 사실 개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하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들한테 어쨌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좀 하고 있는 거는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이제 인종차별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왜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냐, 외국인 근로자들 뭐 영어 한국어 못하는 거 그 사람들 잘못이지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해외에서 살면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게 밖에 나가서 너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럼 내가 영어 못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그런 것도 당연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교묘하게 긁는 방법이 영어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어를 못하는데 너 왜 우리나라에 있니? 이런 식으로 긁는 거 되게 유치한데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인종차별 아닌 듯한 기인 듯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교양 있는, 교양이라고 말하기도 웃기고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외국인들은 그런 태도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짜증이 날 수 있어도 그런 발언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좀 차별적인 비판적인 태도거든요.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기술적으로 좀 나태하다 이런 부분으로 이 사람들 습성이 좀 나태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차라리 말하는 게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조금 비판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조선업계는 이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힘들기만 하고 점점 이제 뭐랄까 지금 남아 있는 분들도 아마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한번 휘청하고 나서 이제 많이 구조적으로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임금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건데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안 돌아갈 수준까지 간 상태죠. 16%가 외국인 근로자면.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노조들이 비판하는 그런 관념으로 막아서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노조 독일이라고 할게요.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랑 그냥 동일하게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이든 뭐든 간에 최저임금을 오히려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등하게 법적인 임금을 유지하게끔 그런 시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진국의 노조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임금이랑 일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후려친 임금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자신들의 노조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가 싼 값에 고용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오는 영리한 방법의 시위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는 당연히 싼 값에 일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싼 값에 이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도 당연히 싼 값으로 처리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업종 간 차별 대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임금도 결국 계속 차등적으로 더 낮아질 뿐이지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게끔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리를 깎아내려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을 가는 것보다 그런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들이 좀 성숙한 근로자들만 들어올 수 있게끔 뭐 한국어 실력을 좀 키울 수 있거나 아니면 레벨 테스트를 좀 하는 식으로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한국인들보다 좀 나태한 면이 있어서 불만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하는 거 보면은 기술 막 대충 하고 너무 대충 한다. 한국인들보다 덜 꼼꼼한 것 같다. 이런 경우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일을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계속 요령 피우는 게 더 심하고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요령을 피워도 할 때는 잘 하고 넘어가는데 외국인들 보면은 너무 일을 엉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는 방법은 그거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방법을 키우는 게 맞고 그런 거를 만약에 개선하려면은 기술학교 가서 자격증을 따게끔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뭐 한국에서 기술 자격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현장에서 기술을 터득하는 게 더 실제적인 방법이긴 하긴 하죠. 현장에서 배우는 거니까 이 기술은 그건 좀 애매해서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언어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좀 낡은 개념이에요. 이건 먹히지도 않고 차라리 기술적인 거나 그 사람들 태도를 차라리 비판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비판을 할 거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한국인들은 출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나한테 돌아오는 화살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현명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길어지면 결국 썸네일만 보고 댓글 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제가 하는 말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괜찮은 소재 있으면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